인티제의 생각의 고속도로는 IF, INT, ENT입니다. 전전두엽으로 향하는 정보 흐름의 첫 관문은 복내피질인 IF 영역인데요. 새로운 정보는 과거 경험적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정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고 복내피질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 뇌 좌 우반구로 흘러들어가는데 여기서 가장 발달한 뉴런 연결 회로에 따라 좌뇌 또는 우뇌, 이성사고 또는 정서사고, 내측 또는 외측으로 연결되어 해당 유형 고유의 특징적인 사고 흐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뉴런 연결은 유전에 의한 뇌기능 상태 더하기 생애 초기인 영유아기 시절 완성된 정서적 특성을 바탕으로 20세 초기까지의 성장 환경과 경험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인티제는 선천적으로 창의와 직관의 뇌인 우뇌가 보다 우성한 유형인데요. 특히 우뇌 전전두엽의 배내측, 즉 위쪽 영역인 이성사고 기능이 발달한 유형입니다. 참고로 좌뇌와 우뇌 중앙 종축으로는 판단과 집행이, 전전두엽 위쪽인 배측과 아래쪽인 복측 사이에서는 인식, 감각이 일어나죠. 인티제는 우뇌 베네피질 종축 영역이 발달한 유형인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만 잘 이해해도 인티제 고유의 특성과 본질적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뇌, 베네피질, 판단 기능이죠. 우뇌는 창의와 직관의 뇌입니다. 비정형의 자유로운 인식을 추구하고 도형, 이미지, 색채 등 가시적인 정보에 효율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뇌가 가진 예술적인 감각과 감정 기억을 활용한 뛰어난 직관, 풍부한 상상력과 주관적 시각은 목적 지향적인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정형의 정보들 간의 유사성을 찾고 동시 적사고를 하기도 하죠. 베네피질은 전전두엽 상부 안쪽에 위치한 영역으로 자아에 대한 이성사고를 담당합니다. 우뇌 자체가 인티제의 상상력, 예술성, 직관력에 기여하는 요소라면 베네피질은 분석력을 부여하는데요. 이는 자신에 대한 이성적 이해를 통해 자아감을 형성하고 강한 자아감과 주체성, 내부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인간으로서 성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베네피질은 명확한 자기의식과 내부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데요. 이는 베네피질을 주 사고회로로 사용하는 8개의 유형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판단, 집행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결정하는 능력 자체인데요. 인티제는 어떤 사안이건 판단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나 입장을 종결지으려는 성향을 갖습니다. 특히 인티제의 판단 기능은 우뇌, 베네피질과의 결합을 통해 주체성을 요구하거나 주관이 반영된 목표에 대해 논리적으로 파고들며 완수해내려는 목적지향적 성격을 띠게 합니다. 어떤 외부적 행위든 궁극적으로는 그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이 얻고자 하는 내부가치 창출에 무게를 두고 디테일한 스텝을 밟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각 기능들의 조합을 통한 상세 특징들을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우뇌와 베네피질은 내면 세계에 대한 강력한 목적지향 사고를 유발하며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논리적이고 주관적인 분석을 유도합니다. 베네피질과 판단 기능은 목표 자체나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입각해 해결해 나가는 데 집중하도록 하죠. 우뇌와 판단 기능의 경우 직관력과 도덕성에 근거해 원칙에 기준한 추론적 사고를 도출하도록 하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인티제의 대표적 특성이 바로 전방위적인 논증 사고입니다. 인티제는 16가지 유형 중 논리적 통찰을 통한 전략적 사고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발달한 이성사고 기능과 자기몰입적 태도, 판단 기능이 주관적 시각, 직관 중심 접근, 도덕성 등에 기반해 광범위한 논리, 추론사고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인데요. 강력한 내향사고와 판단 성향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건 질문을 질문해서 끝내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어 자신이 알아내고자 하는 원리를 규명하거나 해석을 완료하려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인티제의 논증사고는 내향 가치를 추구하도록 설계된 사고 구조로 인해 어떠한 외부적 목적이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내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게 되는데요. 즉, 인티제에게 있어 사회적 활동이란 자신의 특출난 지적 능력 발휘를 통해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나아가 내가 원하는 삶을 효율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한 외부적 수단인 것이죠. 이렇듯 자기 내부를 향한 강렬한 목적지향, 종결사고는 인티제의 인생 전반에 걸쳐 학구적 경향성으로 가장 잘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는 이러한 학구적 속성을 겸비한 업종나 분야에서 종사했을 때 가장 큰 편안함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사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관을 이용해 문제의 원인을 유추하고 가설을 세워 체계적인 논증을 통해 이를 입증하거나 해당 분야나 사안의 미래적 가능성을 점철하며 효율성에 입각한 전략기획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분야에서 큰 효용감을 느낍니다. 인티제는 이러한 일들을 완수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높은 자존감을 느끼며 진취적인 자기 분석을 통해 명확한 자아감, 정확한 메타인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티제를 인티제답게 만들어주는 본질이 바로 이러한 논증사고이며 이것이 인티제로 하여금 내면 세계의 목적을 두고 살아감에 있어 사실성과 추론 감각을 조합한 분석적 통찰을 해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뇌기능 특성을 통해 해석한 인티제의 본질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인티제는 자신의 기호, 필요, 지적 호기심에 대한 강렬한 목적 지향 사고를 바탕으로 내부적 성취를 동기 삼아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둘, 이 과정에서 인티제는 매우 독립적이면서도 학구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뛰어난 논증사고와 전략사고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셋, 인티제는 이렇듯 자신의 추론을 완벽하게 규명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며 가치관에 부합하는 사회적 목표를 실현했을 때 높은 자존감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넷, 따라서 인티제는 자신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분석적 통찰 능력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환경 속에서 자기 역량의 최대치를 발휘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다섯, 상기 운해와 이성사고의 조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타 총체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자존감, 분석적, 결론지향, 주체적 성향, 윤리적 사고, 완벽주의, 효율 중심, 가능성 중시, 개괄적 안목, 직관적, 창의적, 주관적 시각, 자료 중시, 사실 중심, 논리적 해석, 차트식 정리, 원칙 준수, 직설적 표현, 추론적 태도, 신중한 결정, 신중한 집행, 독립적, 통찰적, 합리적. 이러한 특징 중 운해와 관련한 특성은 어린 시절부터 관찰되지만 이성사고와 조합된 고차원적 특징은 성인이 된 후 보다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성장기의 모든 환경과 관계적 경험이 가치관을 만들기 때문이고 그 완성 시기가 20대 초반까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티제의 총체적인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가 그들의 2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과 집행에 있어 논증 결과와 양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직관과 사실성이 균형을 이룬 건강한 결정을 하는 데는 개인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대 이후 MBTI 검사에서 인티제 유형이 나온 사람들 중 더러는 실제로 이 유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ENTJ 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가지 유형은 각자의 주 사고회로의 방향성과 기타 사고회로의 확장성, 외측과 내측 피질의 상호 연결성 및 호르몬 등에 의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메타인지 우세형, 임기응변 우세형, 사회성 우세형, 공감지능 우세형이 그 구분이죠. 인티제는 엔티제, 에티제, 이티제와 더불어 메타인지 능력이 가장 뛰어난 유형인데요. 쉽게 말해 메타인지란 나의 사고, 판단력 수준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얼만큼 알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인지, 또한 모름의 정도와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나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스스로 알고 있는지에 관한 자기반 추적 상태 파악 능력이죠. 이 중에서도 인티제는 냉철한 자가 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적 가능성을 점철하며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직관적으로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유형입니다. 그리고 각 과정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내외적 역량을 분별하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한데요. 그러나 다분히 분석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봄에 따라 때로는 외부적 대상이나 사안을 실제보다도 비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단에 대한 확신과 명확한 신념, 직관력과 주관적 시각의 조합은 스스로의 안목에 대한 과신으로 이어질 수 있죠. 모든 TJ 유형이 그렇듯 정서지능의 발달 대비 이성사고의 편향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주변 분위기와 무관한 개인주의적 업무 편향성을 보일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친화력, 융통성은 없으면서 지나치게 성과지향적인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인티제는 당장 시정할 수 없는 시스템에 관한 문제나 성향이 다른 대상을 보다 여유롭고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외부 세계의 다양한 현재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이라도 나름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죠. 또한 주관에 따른 추론적 분석의 결과값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솔직한 표현보다 우회적이고 감성적인 대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티제에 대해 한 가지 바로잡고 싶은 것은 인티제가 다분히 차갑고 공감 능력이 없는 유형이라는 인식인데요. 앞서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공감에는 유사 감정을 일으키는 정서적 공감뿐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유추하며 일어나는 이성적 공감이 있습니다. 인티제를 포함한 4개의 TJ 유형은 메타인지의 발달로 인한 이성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편인데요. 이 중 인티제는 유사했던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상황을 분석하고 직관을 통해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방식으로 공감을 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이 머리로 이해가 되면 공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요. 다만 정서적 공감 지능이 발달한 8개 유형과는 공감을 일으키는 방식과 포인트, 공감의 언어 자체가 다르고 더구나 분석적이고 냉철하며 직설적인 인티제의 캐릭터로 인해 이를 인지하기 더더욱 어려운 것뿐입니다. 따라서 인티제와의 소통에서 진정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감정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정황과 입장의 전달이며 이들의 공감 방식은 상대방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형태로 드러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기발하고 철학적인 외성적 내향인 INTP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